그 대통령실의 유선 번호 02800-7070. 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니까 네.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요즘 왜 이 사건의 국면이 바뀌고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까지는 공식 라인이 주로 쟁점이었어요. 자 대통령이 경로했어. 그 얘기 듣고 국방비서관이 전화를 했어. 장관은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한테 연락을 했어. 근데 급하니까 출장 전에 긴급 회의도 소집을 했어. 그 사이에 박정원 대령이 항명 이건이 됐어. 보직 해임이 되고. 자, 이거는 공적 영역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다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강의구 부속실장의 등장입니다. 예, 거기서 보니까 8시 50분부터 전화가 오면서 고요하던 평화가 깨진 거거든요. 그게 9시 반에도 또 전화가送信이 돼요. 9시 51분에. 여기서는 대통령하고 회의에서 처리되는 것보다 다른 패스트 트랙이 나온 거예요. 이게 느린 거예요. 저기 회의하고 뭐 장관한테 전화하고 오늘이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보직 해임 대기 상태인데 마지막 보직 해임 명령이 내려가냐 마냐는 긴박한 순간이니까 공식 라인은 늦죠. 네. 그러면은 전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부속실장이 끼어들고 그래가지고 우당탕탕 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거 언론에 얘기해 사람들이 이걸 않게 보는데 이종섭 장관이 임성근 사단장을 그 보직 해임 무효화하고 휴가로 처리하라고 한 게 2시 20분에 소집된 회의입니다. 아하. 2시 20분에. 예.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이미 12시 반에 휴가 신청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하. 이미 장관은 2시 20분에 휴가 지시를 했는데 지시 전에. 그러면은 12시 반경이 어떤 시간이냐면 12시쯤에 수석보좌관 회의가 끝난 거예요. 12시쯤에. 그러면은 불과 30분 만에 관저에 있던 임성근 사단장이 상사한테 시켜가지고 전산에 접수를 시켜가지고 12시 50분에 완료가 돼요. 휴가 신청이.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속실이 끼어 있고 패스트 트랙이 별개로 존재를 하고 그 왜 해병대 카톡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전혀 몰랐던 새로운 영역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요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종섭 장관만 바보 된 거네. 그렇죠. 그죠, 바보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의외로 책임이 적을 수도 있어. 나중에 회수한 것도 자기가 시킨 일도 아니고 미리 연락 다 해서 편 다 짜놓고 나한테는 뒤처리만 하라 그런 거다. 그렇지. 이럴 수도 있는 그렇게 할 거죠. 수 있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러는 와중에 그 7070 전화가 이제 어떻게 해석한 거냐 하는데 저는 당연히 임기훈 비서관이 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 지금 얘기가. 예, 번호가 지금 다르다며. 다르다는 거거든요. 안보실장도 아니라는 거거든. 그럼 도대체 이 번호가 혹시 그 패스트 트랙 거기서 이렇게 가동되는 전화가 아니냐? 그거지. 그리고 그다음에 8시 50분부터 그 부속실장하고 통화한 걸 보면 대통령 때문은 아니거든. 대통령은 회의 때 다 소통이 되니까 뭐가 급해서. 그런데 그 전에 하고 그다음에 1시 반에 한 거는 뭐냐면은 12시 50 몇 분 1시 이렇게 된 거는 임성근 사단장이 휴가 처리됐다는 걸 보고한 겁니다. 부속실장한테. 네. 이것도 패스트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인 체계와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외압이 있지만 그게 너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른 좀 빨리 굴러가는 긴급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번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나왔느냐가 이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이하 직원들은 대응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선 첫째 아는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물어볼 수가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자기들도 오히려 남한테 모를 걸 내가 이 사건 설명하라 그러면은 제가 그 대통령 비서실 다 모아놓고 강연을 할 수가 있다고 교육을 요게 전이 이렇고 후가 이래서 이렇게 이렇게야. 저는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아니 그 전화번호는 이미 없어진 번호인데 그러니까 뭘 그게 안보라고 주장을 하냐. 죽은 번호를 바뀐 번호를 난 그게 너무 웃겼던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안보가 중요한데 개인 휴대폰은 왜 써? 왜 써?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개인 휴대폰은요 도청하라고 이미 다 아예 도청했지. 저기 스피커요 이건. 아니 그 휴가 가서도 이게. 개인 폰으로 쓴 거 아니에요. 국제 전화를. 네, 국제 전화도 그렇고. 근데 국제 그게 전화 무슨 개인 폰으로. 안보를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가 없대. 다 털리는데 뭘 안보는 안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미 털렸죠. 안보 이미 같은 소리 털렸어. 하고. 안보라면. 그래서 정말 걱정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는 지금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됐고 또 필리버스터로 지금 맞대응하고 있고. 그럼 맞대응 해봤자 어차피 24시간 지나고 나면은 뭐 야당에서 이제 올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상정되고 통과되고 당연히 그러고 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고 거부권 행사하고 난 다음에 얼마 만에 제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8월달 넘어서 이제 타이밍을 보면서 사실 할 수도 있고요. 잘 준비해서.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야당이 그러니까 야당이 보기에 여당이 한동훈 당대표 후보자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자하고 간에 지금 이 기름처럼 이렇게 뭔가 좀 그어져 있잖아요. 이 와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이 사실은 다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뭐 개혁신당은 2명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럼 189명이잖아요. 189명 플러스 10몇 명만 사실 들어오면 되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지금 탄핵청원 들어가고 이제 여론조사 이런 거 나올 거예요. 탄핵에 동의한 당신들은 만약에 왜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만약에 최상병 특검이나 대통령 거부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엄청나게 압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거 따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저는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결과론적으로는 저 이번에 있는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행사해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7월 10일 날 정도에 경북경찰청에서 수사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10일경에요? 네, 그 7월 날짜도 나왔어요? 10일이라고 이제 말했는데 10일인지 그 이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주기에 맞추는 겁니다. 네, 7월 19일 중순 정도 이제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경북경찰청에서 나오는 결과는 결국 대통령실이나 용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거잖아요. 제대로 수사가 안 됐으니까. 그래요. 그럼 그걸 보고 난 국민들이 야 이거 괜찮다. 나 이거 뭐 동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오늘 조국 신당이 이 여야 극한 대치를 풀어야 되겠다면서 네. 이 특검 추천권을 제가들이 포기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그럼 특검 추천을 포기하면 조국 신당이 그럼 개혁 신당이 좀 없는데 개혁 신당은 대한 변협을 얘기합니다. 그 대한 변협으로 넘겨도 되는 거예요? 이 추천권을? 아니 이게 원래 21대 때 처음에 그 발의됐었을 때 특검 추천 관련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 변협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민주당이 하기로 돼 있었다가 이번에 22대 때에서 원래 다시 만들어진 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뭔가 비교섭단체는 돼서 한번 하자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거 싫으니 뭐 우리는 포기한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 당의 입장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나온 그런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 좀 실망스럽거든요. 네. 제가 이 변협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편향적이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변협이.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완전 친정부 펴는다는 사건을 내가 느껴져서 그런 단체에다가 지금 이 특검 추천권 넘겼을 때 만약 똑바로 수사 안 나오면 그때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변협은 제가 있어 봤잖아요. 근데 변협의 집행부들은 저도 집행부에 4년이나 있었었어요. 그래요? 네. 집행부 회의를 하게 되면은 보수적인 사람들의 성향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고요. 변협 회장도 혼자 막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변협 회장에게 이런 거 자꾸 맡기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변희재 대표 말대로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변협이나 대법원에게 자꾸 맡기자고 하는 건 그들이 객관적인 제3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사실은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여론의 방향대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사숙고하는 게 맞다고 봐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
네.